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충전물의 밀도는 조밀조밀하게 있을수록 좋은 거고, 그 다음에 공극은 가스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만날 수 있는 어떤 공간인 거니까 그것들은 큰 것이 좋다. 이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앞서서 물어봤던 건 뭐였어요? 편류 현상. 편류 현상이 뭐였어요? 한쪽으로만 치우치다란 말이지. 가스하고 그다음 물하고 만나지 않고 하나의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현상이 생기니까 그걸 이제 방지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충전물과 액 분사기,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런 분사기 간의 어떤 간격 같은 것들을 좀 조정을 좀 해줘야지 되겠고, 그 다음에 액을 고루고루 분배할 수 있는 분배기 혹은 이제 가스를 분배시킬 수 있는 것들, 그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하고요. 탑의 어떤 단위 면적당 이 안에 있는 충전물의 직경의 비 같은 것들을 8에서 10 정도였나요? 그 정도로 조정을 좀 해줘 가지고 처리를 하면 편류 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. 처리 대상 가스 및 흡수액이 흡수탑 내에서 균일하게 흐르지 못하고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. 흡수액이나 가스의 분배를 균일하게 할 수 있도록 분배기 같은 걸 좀 설치하고요. 탑의 높이 3에서 5m 간격으로 재분배기 같은 걸 설치하거나 탑의 단위 면적당 액의 주입구를 5개 이상 설치를 합니다. 또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처럼 탑의 직경과 충전물의 직경 이 비를 8에서 10 범위 이내로 설계를 하면 편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더라.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. 입자가 침강할 때 그 입자의 침강력에 따른 저항력이 작용하는데요. 이 저항력을 나타내는 인자 중에는 항력계수라는 것이 있었어요.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입자라는 건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지고 부력에 의해서 띄어지는데, 이 입자가 침강한다는 건 저 침강하는 중입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중력에서 무엇을 뺀 것과 같냐면 부력을 뺀 것과 같다. 네, 이런 것을 설명드렸고요.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침강하는 중인데 이 침강하는 중에 작용하는 반대급부로 작용하는 애가 있었어요. 얘가 누구예요? 저항력이었습니다. 저항력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냐면 FD다,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고, 얘는 항력계수라는 거에 비례하고 항력계수를 CD라고 쓰기로 했었죠. 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투영되는 면적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상대 속도에 비례한다. 이론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. 이 항력계수라는 건 그래서 이 저항력이라는 것의 하나의 인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얘는 이제 뭐에 어떤 영향을 받냐면 레이놀즈 수의 영향을 받고, 만약에 이제 측류일 경우, 측류 상태일 경우 24의 REP다 이렇게 기재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기재하시면 돼요. 이렇게 말을 예쁘게 좀 쓸 수 있겠죠. 항력계수는 실험에 의해서 얻어지며 유체의 흐름을 결정하는 레이놀즈 수에 의해 값이 결정되고요. 흐름 상태가 측류일 경우에는 24%REP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. 3번입니다. 선택적 촉매 환원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. 사용되는 환원제와 촉매를 각각 2가지씩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배웠던 촉매 환원법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잘 썼었냐면 질소산화물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애들은 처리할 때 산화 처리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, 그 다음에 연소하는 건 당연히 질소산화물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부생시키게 되니까 적합하지 않고, 난용성이기 때문에 흡수 처리 잘 안 되고, 그 다음에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